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네이처셀의 그 첨단 재생법과 관련해 가지고 첨단 재생법이 결국 실시가 바로 2월 달에 되지 않습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 그 수원의 모 병원의 이 협력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자, 이 건과 관련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환자는 서울에 많습니다. 서울. 그죠? 환자는 서울에 많아요. 그래서 서울 쪽에 병원 개원이 무엇보다도 이제 시급한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온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금년도에 그 동물 암 백신 건과 관련한 것을 이제 뭐 재료를 하나 낸다고 라 박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건과 관련이 된 것이 과거에 한번 연구를 했던 그런 건의 네이처셀 관련 기사가 좀 있었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이 건하고 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네, 그리고 수급 알아보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실수록 제가 상당히 양질의 영상 찍는데 많이 노력을 하게 되죠. 성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요겁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요 사진입니다, 여러분. 네, 요게 이제 지금은 이 요양병원이에요. 네, 요양병원인데 이게 서울 잠실에 있습니다. 잠실 송파구 쪽에 있어요. 송파구 쪽에 이 과거의 요양병원을 시설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네, 요거를 일단 이용을 해서 일전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첨생법 관련한 실시 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바로 수원의 베데스다 보건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수원에 있단 말이에요. 수원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는 수도권 서울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네이처셀의 그 첨생법 관련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베데스다 병원이란 말이에요. 베데스다 병원을 바로 이 서울 잠실 석천동에다가 자, 확장 이전을 하는 그런 건의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거겠죠. 네, 하나 더 설치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설득력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환자는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한 모멘텀이 이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월부터 이제 첨생법 개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이처셀은 베데스다 병원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은 그대로 두고 아마 서울에 요 개원을 이쪽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고요. 자, 이 건에 대한 재료도 하나의 데미지 있게 긍정 재료로 나중에 등장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100% 팩트는 아니지만 저는 이게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물 암 백신 건과 관련한 부분은요.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하튼 수급을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외인 기관은 13,000주 사고 28,000주 팔고 뭐 이런 정도 모습을 보였어요. 아직까지는 외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 확실하게 매집한다. 네, 이런 느낌을 아직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위쪽으로 이제 뜨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항상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네, 예고를 해주고 절대 올리진 않아요. 주가라는 게.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잘 봐야 되겠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이죠. 10월 23일이죠. 10월 23일부터 이때 이런 시세를 만든 건 누구였냐면, 역시 외인이에요. 외인.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화끈하게 매집을 좀 해주고 순매수를 이어가야 큰 시세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외인의 동향은
우리가 여하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외인이 꼭 주도를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3개월 동향을 보면, 자, 3개월 동향을 보면은 역시 여기서도 나타났듯이, 자, 이걸 좀 크게 보면은요, 여러분. 외인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 들어갈 때 주가는 급격히 올랐던 거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외인들이 조금은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결국 이제 외인들이 들어올 때는 갑작스럽게 들어오죠.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일단 빠른 시세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 패턴을 보면은 5일, 20일, 60일선이 수렴을 했죠, 여러분. 수렴. 결국 이제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농축이 됐다는 얘기고, 한번 방향성을 이제 위쪽으로 방향성을 갖게 되면은 시세 강도가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렴에 있다. 이 부분을 농축돼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그 상반기 초반에 나올 재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위쪽으로 터지면 아주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결코 그 외인들이 눈치채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킹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도 뭐 신한이나 뭐 이런 그 외인 단타치 않고도 팔고 사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순매수, 누적 순매수를 일단 증가시키는 경향으로 만들면서 단타를 하지 않고 사고 팔고 하면서 순매수 누적을 더 올려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수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수급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박사의 그 라이브방 이건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뭐뭐 스템 해가지고 그 네이처셀이 알바이어와 함께 여러 가지 건의 모멘텀이 좀 있었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줄기세포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조인트 스탬프는 아니라 지난번 라방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라박사가 암 백신 그리고 동물 실험 뭐 요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요거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건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조인트 스템 외에도 알케오 스템을 과거에 이제 개발했었고 또 하나는 바이로 스템이라고 요걸 개발을 했던 적 있습니다. 네이처셀 올해 그 매매하신 분은 이제 잘 아실 건데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암백신 동물 실험 뭐 요건하고 그 연관된 재료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요거 보시면 과거에 2018년도에도 홍역 바이러스를 삽입한 줄기세포 특허 출원건에 대한 기사가 여러분 나왔었던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템 건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바이러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바이러스템에 대한 동물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사가 2018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러스템 건에 대한 것을 예전에 라박사가 라방에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금년도에 하나의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암 백신, 동물 실험건과 관련된 재료는 바로 이 바이러스템 건에 대한 재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다른 기사를 보면 이거 2019년 2월 달에 나왔던 제신약, 제3신약을 바이러스템을 추진한다. 이런 건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조금은 더 아까 이전 기사보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에 대한 동물 실험, 암치료 백신 요건에 대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요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제가 말씀드린 수급에서 변화가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라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긴급하게 제가 정보로 제공을 할 거고요. 긴급 사인도 필요하면 제가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문자를 먼저 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으실 거고 매매 사인 역시 빠르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좀 히든 스토리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같이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셋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